이제 두 번째 봄학기가 시작이 되었고 방학이 전생 같네요. 이번 학기에는 이제 세 가지 수업을 듣게 되죠. 네. RVP 수업이 끝났고 드디어 끝났고 IS 인디펜던트 스터디 독립연구는 이번 학기에도 계속 진행이 되고 새로운 과목으로 하나는 이제 월요일에 듣는 Critical Pedagogy in Contested Spaces 비판적 교육학 논쟁적 공간에서의 비판적 교육학 그리고 Spaces of Practice라는 과목도 듣고 이거 이제 실천의 장소, 공간. 실천의 공간. 월요일 수업부터 좀 얘기를 해보면 무슨 수업인지 먼저 좀 얘기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 근데 두 수업이 다 차이점을 모르겠어. 두 수업의 차이점. 두 수업 모두 일단 갤러리나 그런 예술 단체와 학교가 협력을 해가지고 예술 단체나 미술관들이 지향하는 지점, 실천의 공간으로서 어떤 역할들을 하는지 그런 것들을 크리에이터들을 통해서 이야기 듣고 워크숍도 하고 학생들이 관심 있는 연구 주제에 대해서 같이 토의도 하고 그런 시간? 그러면 월요일 수업은 더 그 비판적 교육학이랑 연결을 짓는 거고 화요일 수업은 공간에서 초점을 맞추는 건가? 월요일 수업은 이제 미란다 교수님이 다시 맡으셔서 수업을 진행을 하시는 거고 첫 번째 주 수업 리뷰를 좀 하면 첫 번째 주 수업의 주제는 그룹 인트로덕션 through practices 자기소개 OT라고 해야 되나? 근데 OT 수업이긴 수업이었지 근데 소개하고 근데 뭐 우리 RVP 듣던 친구들이랑 다 같이 또 다 같이는 아니고 맞아. 이제 그중에 거의 비슷하지. 한 명 빼고. 한 명 빼고 6명이서 듣는 수업인데 그런 어떤 낯선 거나 그런 거는 인원 구성이 있어서 낯선 건 없고 자기소개라기보다는 자기의 실천을 시각화해서 나타낸 콜라주를 가지고 와라. 아주 그걸 가지고 이야기를 나누는데 아주 간단하게. 진짜 그게 좀 난 약간 나중에 피드백을 이 수업이 끝나면 강의 피드백을 할 때 좀 적으면 좋을 것 같은데 이게 그 교수님이 이거 읽어오고 뭐 이거 만들어 뭐 오고. 만들어 오고 하는데 그게 얼마나 비중을 차지할지 그 수업에서 감이 잘 안 오는 부분이 있잖아. 뭐 물론 다 열심히 모든 그 활동이나 읽기 자료에 최선을 다하면 물론 좋겠지만 정해진 시간을 안배를 해야 되는데 엄청 공을 들여서 해갔는데 2, 3분 만에 끝나고 이러면 좀 허무할 때가 좀 많잖아. 그래서 첫 번째 주 수업부터 이제 어쨌든 읽기 자료가 있었는데 2개가 있었어. 맞아. 자기 이거 다 읽었어. 읽긴 읽었지. 근데 난 이거를 왜 올려주셨을까 하는 생각이 되게 많이 들었거든. 언급을 안 해주셔가지고. 그러게. 콜라주 만드는 거랑 연결이 되는 연결이 것 되는 같은데 것 같아. 하나는 그러니까 첫 번째 논문은 어떤 연구자가 영국의 이제 주택단지에 사는 노동 계급의 가족을 조사하고 연구하고 이런 거였는데 거기서 이제 연구 과정에서 어떤 시각적인 기법들을 사용해서 참여자들이 이렇게 그들의 이야기를 낼 수 있도록 한 부분 시각적 자료가 참여자들이 자신의 이야기를 주도적으로 할 수 있게끔 도구로 사용될 수 있다 이런 얘기였는데 우리 보고 콜라주를 만들어 오라고 한 이유가 그런 거였나? 그치, 내 일상, 내 주변, 내 실천에서 시각적 데이터를 수집을 해야 되니까 일단 콜라주를 만들면 그 과정에서 뭔가 익숙한 거를 조금 더 다르게 보고 우리가 경험할 것들을 뭔가 이론적으로 언어적으로 설명해 놓은 글이라서 이거를 읽어보라고 하는 게 아닐까. 이거는 미술 관련된 필드에서 나온 논문이 아니라 사회학, 민족지학 이런 연구 분야에서
그런 예술적인 연구 방법을 썼을 때 장점을 써놓은 거지? 두 번째 자료는 이 미란다 교수님 쓴 건가? 응. 교육에서 너무 언어 중심적으로 교육이 이루어진다. 난 이거 읽진 않았거든. 그냥 챗GPT로 요약한 것만 봤는데 그냥 교육 시스템이 너무 언어적인 문해력에 중점을 두고 있어서 그런 감각적인 문해력을 통한 창의적 표현, 비판적 사고 이런 게 필요하다. 그래서 결국은 이 콜라주 만들고 자기소개 짧게 하는 그걸 위한 거였던 것 같긴 한데 맞아. 실린도 사라도 엄청 열심히 그러게. 무언가를 만들어 오고 자기도 어쨌든 되게 열심히 오늘 만들고 부담이 되지. 첫 주부터 막 그러니까. 이렇게 뭘 메이킹 만들어 숙제를 내주셔가지고 자기가 승리자다. 제시가 승리자지. 해오지 않은 제시가 승리자. 그 다음은 자기야. 그걸 엄청 후다닥 하고 근데 그 전에 비판적 교육학에 대해 설명도 해줬잖아. 파울로 기억나는 게 있어? 프레이레로부터 시작됐다는 거, 그리고 프레이레 작업에서 중요한 5가지 개념. 이거를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실천과 연결 지을지 생각해봐라. 나는 그 복습에 안 적어놨어. 난 5개만 적어놨어. 뭐가 있어? 대화, 프랙시스, 실전, 의식화, 용어 명명, 이름 붙이기, 그리고 인간화. 그걸 중점적으로 하라는 거야. 그러니까 이런 키워드들이 있으니 너의 실천하고 이런 개념을 어떻게 연결 지을 수 있을지 고민해봐라. 자기는 있네, 다이얼로그. 근데 너무 좀 넓은 개념들이라서 뭘 해도 끼워 맞출 수 있어. 걸릴 것 같은데. 맞아. 실천, 그냥 프랙시스. 이론과 실천이 결합된 활동. 저는 여기 더 얘기할 게 없어서. 맞아. 이 주의 하이라이트는 그거였지. 앰비언트 잼 콜렉티브와의 워크샵. 앰비언트 잼 콜렉티브라는 활동 그룹을 만나서 워크숍. 감각을 통한 즉흥적 여정. 한 몇 명이 오셨더라? 하나, 둘, 셋, 넷, 넷, 5명? 6명 정도가 와서 활동을 했는데 뭐라고 설명을 하면 좋을까? 뭘 했다고 하면 좋을까? 일단 이 단체는 장애 예술가, 신경 다양성 예술가와 함께하는 단체고, 특히 그 작업의 중점은 언어를 사용하지 않은 지식 생산 방식, 감각적인 방식을 통해서 작업을 한다고 했고, 나는 4가지 단계로 이 순서를 정리를 했는데, 처음에는 움직임 워밍업 몸을 푸는 거를 좀 했지. 좀 하고, 난 그 말이 좋았어. 참가자들한테 감각적인 어휘를 제공하는 시간이다. 왜냐면 움직임이 익숙하지 않은 사람들은 낯설 수 있잖아, 그런 환경 자체가. 근데 그런 움직임의 어휘, 감각적인 어휘를 제공한다는 게 좋았고, 두 번째는 하나씩 얘기를 하나씩이요? 좀 해볼까? 그래서 뭐 몸을 이렇게 살짝씩 뭐 흔든다던가 리드해주는 분이 있고, 맞아. 나머지 참가자는 그냥 그걸 따라하기만 하면 돼서 어렵지 않게 조금 맞아. 공기가 그 좀 풀어지는 느낌? 하는 걸 좀 보면서 아 이런 거 하는구나. 나는 특히 딱 그 순간이 기억이 남아. 이렇게 서로 각자 자리에서 막 발을 뻗고 다리를 뻗고 움직이다가 이제 돌아다니면서 서로 이렇게 손가락 터치하고 어깨 터치하고 막 인사하는 시간 있었잖아. 그때 뭔가 공기가 확 후끈해진다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물리적으로 이게 진짜 후끈해진 건지 내 느낌인 건지는 모르겠지만 딱 그 좀 차가웠잖아. 딱 갔을 때 막 춥다고 했잖아, 사람들이. 우리가 보통은 사람들 간의 거리가 되게 멀잖아. 낯선 사람과 가까이 가지 않잖아. 심리적 거리도 되게 멀고. 근데 그거를 좀 좁히는 그런 활동을 좀 했던 것 같아. 두 번째는 눈을 감고 하는 활동. 서로 이렇게 끌어주는 거. 이런 활동을 하는 이유는 우리는 지금 시각적, 언어적으로 지배를
되는 세계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이 두 가지를 제거해보는 시간을 갖는 거지. 시각을 제거하고 언어를 사용하지 않으면 어떤 새로운 감각을 경험할 수 있는지를 참가자들한테 경험하게 하는 그런 활동이었는데 난 너무너무 좋았거든. 자기 근데 나만큼 좋지 않았던 것 같아. 그냥 근데 눈을 감고 뭔가 하는 거는 아예 처음 해보는 건 아니잖아. 근데 그럴 기회가 많이 없긴 하지만 근데 그를 눈을 감고 있다가 그거지 민트 잎을 이제 꺼내가지고 뿌리 쳤을 때부터 뿌리는 걸 알았어. 그러니까 민트 향이 이제 확 나는 걸 알았지. 어느 순간부터. 그래서 되게 그게 좀 강렬하게 남았지. 깜짝 놀랐어. 민트 향이 확 났을 때. 눈을 또 감고 있다 보니까 그 감각이 좀 더 감각에 집중을 할 수 있어. 맞아. 사고가 아니라 사고가 느끼는 맞아. 거에 집중을 할 수 있어. 생각이 진짜 비워지고 그 대신에 나의 감각과 호기심, 나의 내면 이런 거에 집중할 수 있어서 너무너무 좋았어. 황홀한 경험이었어. 오, 정말. 진짜 그 참가자 소감 나누면서 누가 그 꿈을 꾸는 것 같다고 했잖아. 그 나랑 했던 그 아저씨였어. 한나 아버지. 근데 나도 그 나랑 같이 했던 분한테 그렇게 말했거든. 이거 정말 꿈꾸는 것 같다. 왜냐면 시공간을 딱 잃어버리니까 눈을 감으면 너무 좋았어. 그 향, 그 음악을 계속 연주해줬잖아. 그것도 정말 큰 몫을 했고 맞아. 시각을 차단한 대신에 청각, 후각, 촉각 이런 걸로 주변을 그리고 세 번째는 팀을 나눠서 한 거 있잖아. 즉흥 움직임 맞다. 만들기. 그것도 했구나. 5명 팀을 나누고 한 팀당 그 리더들이 2명씩 들어가서 그런 분들이 계속 언어를 쓰지 않고 몸으로 일단 보여주잖아. 이렇게 사다리 사이에 들어가서 이렇게 그러면 이제 다른 참가자들도 뭐 딱히 뭐 말로 상의를 하지 않더라도 이렇게 저렇게 해보는 거지. 이제 약간 끌리는 포즈를 같이 맞춘다고 해야 되나? 자기가 그 움직임을 보고 느껴지는 대로 반응을 몸으로 하는 그런 시간. 그래서 자기네 팀은 그 움직이는 이동 사다리가 되게 딱딱한 고정된 물체가 주어졌고 우리 팀은 되게 푹신한 쿠션과 천이 주어져서 그걸 가지고 이제 움직임을 동작을 형상을 몸을 사용해서 몸을 움직이고 뭐 늘리고 줄이고 이동하고 이러면서 만드는 걸 했지. 그리고 마지막은 그 단체에서 준 자료를 보니까 해프닝 창조하기였더라고. 그 활동 이름이 자유로운 감각 즉흥 작업 해프닝 창조하기. 처음에는 막 그 강의실 가운데 바닥에 막 뭐 비닐, 보자기, 공, 뭐 악기 이런 거 막 모아놨잖아. 그때부터 너무 흥분됐어. 이걸로 뭘 할까? 근데 막 아무거나 해도 된다고 하셨잖아. 여러분이 편한 대로 하세요. 잠들어도 괜찮고 구석에 있어도 괜찮고 막 요가 매트도 있고 하니까 일단 요가 매트 가져가가지고 눕고 뭔가 되게 메터리얼리즘 같기도 하고 거기 있는 물건들을 상호작용하는. 근데 좀 확실히 그 리더 분들이 해프닝이 일어날 수 있게끔 계속 먼저 좀 모델을 보여주는 역할? 이런 것도 할 수 있어. 그치. 커다란 천을 막 몸에 두르고 돌아다니는 걸 보니까 재밌어 보여. 나도 저걸 한번 해보고. 진짜 뭔가 평소에 내 머릿속을 가득 채우고 있던 것들을 비우고 평가나 다른 사람들의 시선이나 기준 이런 거를 비우고 그냥 진짜 나 하고 싶은 대로 할 수 있어서 좋았던 것 같아.
나는 자기만큼 이렇게 몰입하지 못했던 것 같아. 왜? 그 털실 가지고 놀면서 어땠는데? 그냥 약간 그러니까 뭐 그걸 하면서도 막 꿈을 꾸는 것 같은 기분이었어요. 뭐 이런 것까지는 그 정도라고. 근데 그때 얘기했잖아. 그 우리가 제주도에 가서 그 명상 수업을 들었을 때 그거 완전 까딱하면은 이 사이비 느낌인데 이거 하는 그런 이것도 뭔가 사이비는 아니 그거에 비할 건 아니지만 이거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게 무엇일까 이런 생각을 좀 많이 했던 것 같아. 그러니까 자기는 그 활동을 통해서 얻은 게 예를 들어서 100이라면 나는 10 뭐 이런 느낌. 그러니까 그 진짜 그렇게 정도의 차이나? 차이라기보다는 어쨌든 그러니까 확실히 작다는 거지. 이걸 통해서 나의 어떤 막 뭐가 변화되고 생각이 변화되고 이런 게 있구나. 너무 신기하다. 또 해보고 싶다. 모르겠어. 난 또 해보고 싶고 이거를 이런 상태를 어떻게 지속할 수 있을까 내 삶에서. 못하지. 일상에서는 할 수가 없지. 왜냐면 이렇게 적용해보는 거지. 그런 거에 계속 자주 참여하고 하면 언어 대신 물질로 반응하는 거라든지 감각에 집중하는 거라든지. 그것도 계속 어쨌든 인간의 본성은 우리가 감각하는 것들을 단순화하는 거잖아. 무디게 하는 게 자연스러운 인간의 본성이잖아. 그러니까 노력을 그러니까 해야지. 계속 그거랑 반대되는 그러니까 노력이 들어가야 되는 거니까 쉽지 않지. 앰비언트 잼 콜렉티브 이런 그룹도 있고 이 그룹을 운영하는 단체에서는 또 다른 이런 그룹들도 운영을 하는데 이제 고령자들을 위한 그런 프로젝트도 있고 우리가 했을 때도 그 한나가 좀 몸이 불편한 친구였잖아. 그 앰비언트 잼 컬렉티브 말고도 Walking Through Walls라는 또 이제 프로젝트가 있는데 이것도 뭔가 장애를 가진 사람들이랑 같이 참여를 하면서 뭔가 경계를 허무는 그런 것도 있나 봐. 이런 거를 학교에서 해도 애들이랑 재밌겠다. 그런 질문들 나왔잖아. 사라가 그거 질문했잖아. 이거 어떻게 교실에 가져올 수 있을까. 근데 이런 거는 학생들도 학생들이지만 진짜 어른들한테 더 필요한 활동이 아닐지. 머리를 좀 비우고 해독하는 느낌? 우리 그런 거 많이 하잖아. 막 힐링 연수. 이런 거. 앉아서 하는 힐링 연수. 막 꽃꽂이 하고. 힐링 연수라는 틀 안에서 할 수 있을 것 같고. 힐링 연수. 연수라고 하면 다 하기 싫어. 아 근데 그게 궁금했어. 뭔가 이렇게 지배적인 감각의 작동 방식을 없앰으로써 뭔가 새로운 지식을 생산할 수 있다고 이 자료에 돼 있었는데 나도 그런 생각이 들긴 했어. 내가 이걸 함으로써 어떤 새로운 지식을 생산할 수 있지? 일회성으로는 어렵더라도 이걸 계속 하게 되면 어떤 새로운 지식을 생산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기는 했어. 비슷한 맥락 아닐까? 그 미란다 교수님이 올려준 언어 중심의 교육 시스템 대신 그런 감각적인 문해력이 중심이 되는 걸 했을 때 얻을 수 있는 거? 감각적 지식은 언어로 표현하기 어려우니까. 어려운 것들이 이제 무조건 1대1로 대응이 되는 건 아니니까. 나는 이렇게 말해준 게 좋았어. 균형을 잃는 것도 좋은 일입니다. 항상 균형을 되찾을 수 있고 그 과정에서 새로운 걸 발견할 수 있으니까요. 어색함을 받아들이고 그것에 숨을 불어넣으세요. 취약함과 연약함에도 숨을 불어넣어보세요. 노운과 언노운하고도 연결이 되는 것 같아. 그래서 이걸 한 게 아닐까? 그치? 이 단체 활동으로 그거를 왜냐면 우리가 이 크리티컬 페다고지 수업에서 탐구해야 할 큰 주제가 이번 학기에 노운 앤 언노운이어서 난 그것도 되게
좋았으니까 이 활동 자체에 대한 것보다는 음. 이런 팀을 수업으로 끌고 들어와서 수업에서 우리가 이걸 체험해 볼 수 있는 기회를 준다는 거 자체가 좋았어. 그러게 이런 것들이 대학원 교육기관의 역할이 아닐까? 그러게. 이런 단체들하고 현장에 있는 교사들하고 연결해주는 거. 그리고 런던에서 우리가 자주 느끼는 게 확실히 한국보다 그런 접근성? 장애인들이 접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데 조금 더 신경을 쓴다는 느낌이잖아, 런던이 한국보다. 버스나 뭐 어떤 모든 건물에 들어갔을 때. 그래서 학교에서 주기적으로 장애 이해 교육을 하지만 그렇게 내가 직접 참가자가 돼서 다른 장애를 가진 예술가랑 같이 이런 움직임 활동을 하는 경험 자체가 내가 가진 장애에 대한 인식을 바꿔놓는 데 씨앗이 되는 것 같아. 왜냐면 그 한나와 한나의 아빠가 하나가 휠체어를 타고 아빠가 휠체어를 끌고 그 건물로 들어왔어야 하는데 사실 우리가 맨날 문턱이 닳도록 드나들던 그 건물은 휠체어가 들어오기 되게 어려운 건물이라는 그치. 걸 우린 몰랐는데 그걸 두 눈으로 봄으로써 느낀 거잖아. 아, 이게 진짜 휠체어를 타고 이 건물에 오는 게 진짜 어려운 일이구나. 계단이 2개, 3개지만 그런 걸 직접 눈으로 보고 그리고 그 전체 진행하시는 선생님이 한 말 중에 이렇게 뭔가 어떤 라벨을 가진 사람들, 장애라는 라벨을 가진 사람들, 뭐 그런 라벨이 없는 사람들, 이런 그룹 간의 구분이 사라지고 관계의 얽힘을 만들어내는 장면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그런 일을 이 단체가 하고 있는 것 같아. 새로운 관계 상태를 만드는 거. 또 하러 가야 되겠어. 저희도 또 하러 간다고 했잖아. 봐서. 근데 확실한 건 저번에 영상보다는 훨씬 좋았다. 아, 그치. 근데 이런 머리를 비우고 내면에 집중하고 이런 마인드풀한 활동 자체가 정말 자칫 잘못하면 그 종교랑 연결되기 너무 쉬운 것 같아요. 뭐 영성, 내면의 평화, 뭐 그치. 아주 가까이 붙어 있는 것들이라서 에너지, 기. 그리고 그걸 어떤 목적으로 쓰느냐를 그치. 그래서 그런 걸 하고 수업이 끝났죠. 그쵸. 화요일 수업인 Spaces of Practice, 미카엘라라는 새로운 교수님이 진행을 하시는 수업이고, 아까 잠깐 설명을 했듯이 이 수업은 다양한 미술관들과 협업을 통해서 뭐 예술과 교육의 경계를 탐구한다. 그러니까 예술과 교육을 어쨌든 탐구하는데 미술관들과 협력을 하면서 이루어지는 수업이다. 그래서 미술관에 좀 초점이 좀 많이 맞춰져 있는 것 같아. 세계 갤러리 및 예술단체. 음. 충격적인 사실, 학생 수가 4명이라는 사실. 자기랑 나랑 풀타임 학생인 실린이랑 파트타임 학생 베스 둘 다 이제 지난 학기에도 계속 같이 수업을 들었는데 4명이서 듣는 수업이고, 그러다 보니까 교수님이 너무 소그룹의 느낌이 나서 이제 막 둘러앉아서 막 수업하고 맞아. 일방향으로 할 수가 없는 구조인 것 같아. 계속 물어보시고. 아, 근데 나는 그런 느낌이 좀 들었어. 우리가 지금 리뷰는 첫 번째 거를 찍고 있지만 두 번째 수업까지 마친 상황이잖아. 근데 첫 번째 수업에서는 다 되게 똑같이 물어봤다면 두 번째 수업에서는 그래도 뭐 예를 들어 실린이나 베스가 대답을 했다 그러면 넘어가기도 하고. 맞아. 아, 얘네가 깍두기구나. 약간 파악을 하신 것 같은 느낌이 들더라고. 다행이야. 왜냐면 내가 메일에 뭐라고 보냈냐면은 그 교수님이 녹음한 거 보내면 공유할 수 있게 하겠다, 좋을 것 같다라고 해가지고 내가 그 녹음을 보내면서
영어 잘 못해서 실시간 소통도 어렵겠지만 뭐 이런 얘기를 했거든. 그래서 얘는 깍두기구나. 근데 나도 처음에 4명이라고 해서 되게 부담스러웠는데 좋은 기회인 것 같아. 우리가 막 수업 중간에 우리 의견을 말하는 게 우리의 교육 경험으로도 그렇고 영어 때문에도 이게 정말 어렵잖아. 이 토론하는 형식의 수업이. 근데 4명이면 좀 마음이 차라리 12명인 것보단 훨씬 나은 것 같아. 12명이 말 한마디 안 하고 집에 가. 그러니까 좀 힘들어도 지나고 나면 별로 안 힘들 것 같아. 네? 그냥 훨씬 나는 부담이 7명일 때보다 적다고? 사람이 적어서 부담이 뭔가 적다고 해야 진짜? 되나? 그러니까 막 무조건 다 말해야 되는 것도 아니고. 그렇지. 그치? 조금 더 막 압박? 그래도 그 2명이 또 베스랑 슬린이어서 그런 것도 또 있을 것 같아. 되게 좀 카인드한 친구들, 물론 다른 다 친구들도 카인드 그렇지만 하지만 조금 더 이해를 잘 해줄 것 같은 그런 친구들과 교수님이어가지고 교수님 첫 시간부터 이제 큐레이터들이 자기 갤러리랑 단체 소개하는 시간이었잖아. 그러니까 큐레이터를 만나서 이렇게 얘기를 들어볼 일이 없으니까. 맞아. 그게 너무 좋았지. 새로웠고. 첫 번째 수업의 주제는 Introduction to the Gallery. 그래서 줌으로 수업을 했고 얘도 근데 프리 리딩이 있기는 했어. 탈식민지화에 대한 논문이 있었는데 내가 나보다 열심히 읽었으니까. 이것도 읽으면서 읽고 이 수업을 하면서 이 교수님이 올려주신 탈식민지화 논문은 어떤 맥락에서 올려주신 걸까 생각을 좀 하긴 했는데 뭔가 좀 이야기로 남기면 좋겠다 싶을 것들 중에는 이게 어쨌든 탈식민지화가 누군가를 좀 소외시키고 하는 그런 것과 연관이 있잖아. 언어적 소외에 대한 내용이었더라고. 그래서 영어가 세계화되어서 고등교육, 뭐 박물관, 뭐 이런 예술계 공용어로 자리를 잡으면서 영어를 모국어로 사용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일종의 억압으로 작용을 한다고 완전. 적혀 있는 부분이 있더라고. 그래서 완전 핵공감. 우리에게 해당하는 말이잖아. 그래서 맞아. 나에게 영어가 억압으로 작용을 하는가 생각해보면 맞는 것 같은데 근데 그럼 이걸 어떻게 해결을 할 수가 있나? 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 저는 항상 해결을 되게 먼저 생각하나 보다. 그러니까 막 그런 거잖아. 나 막 누군가 억압을 당해. 그럼 그 억압을 풀어주고 싶은 마음이 들잖아.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이게 뭐 나에 해당하는 거긴 하지만 꼭 나한테 해당이 되지 않는다고 해도 이 억압을 그러면 이 문제상을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을까가 생각이 그러니까 들더라고. 못해. 해결 못해. 하지만 이게 문제라고 계속 수면 위로 올려서 시끄럽게 하는 거지. 근데 이제 공용어는 있긴 있어야 되지 않을까? 미술관에 이제 전 세계 언어를 다 번역해 놓을 수는 없고. 근데 난 그래서 그냥 우리가 챗 GPT를 쓰면서 그냥 이런 기술이 발전되면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뭔가 소외받는 어떤 집단을 그 소외를 좀 풀어줄 수 있겠구나 제약을 생각이 없애주는 들더라. 실시간 소통되는 그러니까 그런 게 있으면 나는 한국어로 말하고 상대방은 영어로 말해도 의사소통이 돼. 의사소통이 되는 거고 이게 탈식민화라는 게 어떤 유럽이나 그런 서구 문명에 문을 닫는 게 아니라 탈식민화라는 게 니네 거 안 받아 하고 문을 닫는 게 아니라 중심이 무엇인지를 명확히 정의하는 거. 중심이 무엇인지? 예를 들어 여기 내가 읽은 부분의 저자는 이 은국이라는 사람인데 은국이한테는 아프리카가 중심이어야 한다. 자기의 고향, 뭐 자기의 베이스, 자기가 살아왔던 곳을 중심으로 두고 어떤 지식이나 이런 것들을 받아들이고 뭐 이렇게 해야 된다. 그러니까 서구적 지식이라는 거는 어떤 관점, 자신의 관점, 그러니까 좀 뭔가 주관적인 것을 좀 배제하고 객관적인 게 좋은 거야. 중립적인 게 좋은 거야. 뭐 보편적인 게 좋은 거야. 라고 하면서 그걸 하나의 어떤 무기로
그 어디에도 속하지 않았지만 완전 이게 정복을 해버리는. 이거는 우리한테만 해당되는 거 아니야. 너네한테도 해당되는 거고 보편적으로 해당될 수 있는 이야기인 거야. 서구적 지식이 이제 그 라고 프레임을 하면서, 가지고 까는데 사실은 그게 서구적인 지식이라는 이야기인 것 같아. 그래서 우리 이런 은국이라는 저자 우리는 무언가를 받아들일 때 이게 정말 보편적인 건가? 나에게 보편적인 건 나의 베이스, 나의 기준을 두고 다른 것들을 받아들여야 된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남들 이 서구적인 기준수야 그거 객관적인 게 아니라 주관적인 거고 보편적인 게 아니다 하는데 그게 맞다는 거야. 이런 탈식민지화라는 것은. 그러네. 그 곰브리치가 쓴 서양 미술사도 우리나라에는 제목이 서양 미술사라고 되어 있지만 원저 제목은 더 스토리 오브 아트잖아. 근데 완전 이제 서양 미술 얘기만 해놓은 보편적인 이게 보편적인 척하지만 이건 서양의 것이다. 에스더 교수님이랑 튜토리얼 할 때 왠지 우리의 에세이와 그 과제에는 한국의 예술가나 한국의 책을 인용해도 되는지가 나도 모르게 궁금한 거야. 왠지 안 될 것 같고. 왜냐면 나는 이 유럽에 있는 학교에서 공부를 하고 있고 모두가 다 영어를 사용하는 학자들이고 하니까. 근데 교수님이 당연히 된다라고 했잖아. 당연히. 맞아. 그러니까 나도 모르게 완전 이 서구 중심적 사고를 하고 있었던 거야. 식민지화 되어버렸네. 그러게. 중심을 잡아야 한다. 다시 한번 불러줄래요, 그 문장? 은국이의 방식으로 탈식민화는 유럽이나 다른 전통의 문을 닫는 것이 아니라 중심이 무엇인지 명확히 정의하는 것이다. 은국이에게 아프리카는 중심에 놓여야 한다. 푸에르토리코 사회학자 라몬 그로스포겔이 주장하듯 서구적 지식은 다른 지식 전통과 달리 자신이 관점이라는 사실을 가정하지 않는 관점이다. 자신이 하나의 관점이라는 사실을 가정하지 않는 관점이다. 진짜 스토리 오빠 아트가 뭐야 진짜.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서구적 지식은 자신의 인식론적 위치를 숨기며 보편성, 중립성, 객관성 주장의 기반을 마련합니다. 도나 해러웨이가 나 지금 해러웨이가 내 중심에 있잖아. 신의 속임수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이는 어디에도 속하지 않는 정복적 시선을 의미합니다. 난 이걸 읽고 아무 것에도 하이라이트를 하지 않았어. 근데 이거 너무 많았고 다 읽기가. 나 하나 해놨다. 은벤벤은 이게 그건가? 자기가 말한 거랑 비슷한 맥락인 것 같은데 탈식민화를 자기 소유권의 투쟁이라고 보고 은벤벤의 일을 이어받아 탈식민화는 기존 모델을 바라보거나 그것을 패러다임으로 삼지 않고 난 여기에 꽂힌 거야. 물질과 형태를 재구성하는 장인이 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뭔 소린지 모르겠지만 뭐 물질, 형태, 지식, 관점 이런 걸 재구성하라는 건가? 교수님이 올려주신 자료가 이런 탈식민지와 관련된 탈식민지화와 관련된 다양한 저자들의 칼럼이라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이게 전체 제목이 탈식민지화, 교육과정, 박물관, 그리고 정신이네. 그러니까 뭐 박물관에서, 미술관에서 그 제도 비판을 받았던 역사와 관련해서 이런 거를 올려주신 거 아닐까? 갤러리 이야기들을 하기 전에 무슨 얘기를, 자기는 뭘 정리해놨어? 나는 내가 새롭게 알게 된 사실은 영국 박물관의 과거 전통이 큐레이터하고 교육부서하고 완전 이렇게 나뉘어져 있었다는 거? 큐레이터는 컬렉션 관리하고 교육부서가 이제 방문객이나 커뮤니티 담당하고, 근데 이제는 그 큐레이터와 에듀케이터의 경계가 많이 흐려지고 우리가 만날 사람들이 바로 그런 에듀케이터랑 큐레이터랑 역할이 결합된 참여와 파트너십에 대해서 고민하는 큐레이터라는 거. 그러니까 나한테는 큐레이터가 정확히 뭘 하는 사람이지?
에듀케이터는 뭐 하는 사람이지? 이런 정의도 없었어가지고. 아, 그리고 그거 미완권 책 추천하시면서 사이트 스페시픽 프랙티스 이렇게 잠깐 언급을 하셨었잖아. 맞아. 그런 질문들, 우리한테 어떤 공간들이 실천의 공간이 될 수 있는지, 학교를 하나의 실천의 장소로 생각해 볼 수 있지 않냐. 그래서 이 학교라는 공간을 혹시 예술의 실천 장소로 생각해 본 적이 있냐, 이런 질문. 없어. 없지. 다른 일들도 많고 하다 보니까 여길 예술 실천의 공간이라고 생각할 그러게. 시간이 교육하기에도 바빠 죽겠어. 뭐 하기에 교육. 그래서 그게 기대돼. 이 수업을 10주, 11주 동안 들으면서 학교라는 공간에 대한 인식이 이제 달라질 거 아니야. 교육을 위한 공간으로만 내내 생각을 했다가 여기서 어떻게 하면 예술 실천을 가져올 수 있을까? 이런 아이디어를 좀 얻을 수 있지 않을까. 뭐 제도에 찬성하는가 반대하는가 이런 이야기를 했어. 제도에 찬성하냐? 찬성하시나요? 나도 이거 자기랑 얘기해보고 싶었는데, 그러니까 학교로 치면 학교 있어야 하는지 없어도 되는지, 학교가 없으면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학교가 없으면 무슨 일이 일어날까? 근데 나는 좀 안정과 자유, 안정과 자유 둘 중에 하나를 꼭 골라야 된다면 잠깐만, 나도 좀 생각 좀 해볼게. 자유와 안정. 어쨌든 학교라는 제도가 어떤 약속을 만드는 공간이라고 생각해. 이게 합의된 무언가를 길러내는 그 사회에 적응하는 적응을 시키는 거지. 이를테면 그게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근데 그런 게 없으면 사람들이 더 어쨌든 다양해지고 각자의 목소리가 더 다양해지고 바로 런던이죠, 그것이. 더 뭔가 일치하지 않는 부분들이 많아질 거라고 생각을 해. 근데 물론 그거에도 장점은 있을 텐데, 근데 둘 중에 굳이 하나를 선택을 해야 된다? 그럼 나는 무조건 안정이지. 그거를 런던에 와서 버스를 보면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 근데 나는 그것도 궁금해. 다른 사람들은 그런 런던에 적응이 돼 있는, 런던에서 살아온 사람들은 그걸 보고 무슨 생각을 할까? 그니까. 그러니까 막 버스 타면은 바닥에 막 음료수 캔 버려져 있고 바나나 껍질, 감자튀김 먹다 남은 거, 닭뼈. 그치. 그런 게 이제 굴러다니는데 도저히 나는 뭔가 이해할 수 없는 학교가 부분이어서. 필요한 이유다, 이게. 근데 여기 학교는 교육이 있잖아. 필요한 이유. 이게 왜 어디서 차이가 나는 걸까? 그런 생각이 교육을 좀 안 받은 게 아니라. 했지만 학교는 안 받은 있지만 그들이 배우지 않은 거야. 거야. 나는 무조건 제도에 찬성. 그치. 사회 전체적인 맥락을 봤을 때 제도에 문제가 있으면 제도를 그 고쳐야 안에서 한다고 생각해. 제도를 없애는 게 아니라. 우리가 그래서 지금 이렇게 공부를 하고 있는 거야. 그치. 우리는 어떻게 보면 제도를 없애자는 게 아니라 제도를 고치자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그리고 교수님이 한 질문 중에 학교 같은 큰 형식적 제도에서 일한 경험이 있는 사람들은 우리가 제도의 기능적 일원이 된다는 느낌을 많이 받는다. 그래서 여러분도 그러냐? 언제 학교에서 제도적 기능의 일원이라고 느끼냐? 원치 않은 회식을 갈 때? 맞아. 운동장 돌 골라내고 있을 때. 망국기 달 때. 진짜 짜증. 이젠 안 그러겠지? 그치. 나는 가르치는 존재로 이곳에 왔다고 생각하는데 다른 일들을 하고 있을 때. 교육과 관련된 없는 부수적인 일들을 해야 될 때. 그리고 나서 이제 큐레이터 분들이 자기 갤러리를 15분씩 소개를 했는데 자기는 어디가 제일 가고 싶은 생각이 들어? 나도 그 교수님이 그 질문을 했을 때 그때는 이제 아무것도 맞아. 뭐 이해가 알아들은 안 게 되니까. 없어가지고 맞아. 그랬는데 잠깐만. 나는 이내바. 나도. 왜냐면 이유도 비슷할 통했네? 것 같아. 그러게. 일단 장소가
미술관이 아니라 도서관을 허브로 하는 기관이라며. 그렇죠. 그래서 도서관에서 전시를 하는 게 궁금하고, 또 교사를 위한 레지던시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해가지고 이런 것도 한국에 도입을 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도 들고, 또 나는 미술 치료에도 관심이 있었으니까 치료사랑 교사랑 예술가랑 협업을 해서 학교랑 학생들을 위한 그런 프로젝트를 하는 것도 또 한국에서 할 수 있으면 좋겠다. 그래서 제일 밑줄 친 게 만화이네요. 나도 그래서 비슷한 이유로 이니바라는 도서관 레지던시 프로그램에 대한 설명이 있더라고. 계속 책만 읽게 그냥, 하고 몇 책만 달이었지? 3달인가? 뭐 결과물을 낼 필요도 없고. 어. 와, 참 이러기 쉽지 않을 텐데 기대하는 결과들이 있는 게 당연하잖아. 무언가 시키거나 맞아. 아니면 지원을 자본을 해주면. 투입을 했으면. 근데 그런 거 없이 응. 인간적인 프로그램이다. 맞아. 나도 그거 진짜 통으로 그거 밑줄 쳐놨다. 프로그램 초반과 끝에서 언어적 발전이 분명하게 일어난다. 어떤 아웃풋을 내라고 강요하지 않아도. 뭐든 나아지겠지. 뭐 이런 그리고 거잖아. 믿음을 바탕으로 하는 거잖아. 사실 예술가에 대한 그렇지. 믿음과 지원과 예술가들에게 단순히 도서관에서 시간을 보내며 읽도록 지원하는 프로그램. 얼마나 좋아. 진짜 내가 하고 싶다. 교사를 위한 레지던시 프로그램. 이렇게 말씀하셨어. 교사들 중에 많은 사람이 자신도 예술가라는 사실을 좀 잊고 계신다는 걸 느낍니다. 지난 학기에도 되게 많이 했던 얘기 같은데. 아니 큐레이터가 이렇게 말을 했다는 게. 그러니까 그런 말, 그러니까 교수님들로부터 많이 들었던 얘기야. 그치. 근데 그러니까 교육계에 있는 사람들은 그것에 그걸 알기 쉽지만 큐레이터들이 교사한테 관심을 가져준다는 게 나는 그게 좀 이 단체가 교사에 계속 좀 더 커뮤니케이션이 뭔가 있어서 초점을 그런 것 같기도 하고. 두고 있는 것 같아가지고. 그리고 뭐 또 다른 치세나의 갤러리, 뭐라고 해야 될까? 가보고 보고 해야 좀 더 와닿을 것 같은데 되게 어떤 이 공동체, 지역 공동체랑 많이 협업을 하려고 하고 사회적 실천을 지향하려고 하는 그런 갤러리 같다. 다른 조직들이 다 다르지 않는 기관, 뭐 청소년 정신건강병동, 특수교육지원단위 이런 곳에서 젊은이들하고 예술가들하고 함께 작업할 수 있게 하는 것. 난 이거 한 줄을 메모를 해놨네. 가스웍스. 여기다 딱 한 줄 적어놨다. 전 세계 예술가들을 런던으로 초대하고 지원하여 공동체를 형성하는 단체. 나는 대중이 방문할 수 있는 오픈 스튜디오 행사. 넘어갑시다. 이거 어차피 뭐 다음에 또 자세하게 다룰 테니까. 그리고 이제 끝나고 교수님이 좀 더 갤러리에 대한 설명을 하셨는데 쇼룸 갤러리를 이야기를 해주셨나봐. 이야기를 해주셨나봐. 내가 쇼룸 갤러리 정리를 해놨네. 그래서 40주년을 맞이해서 갤러리가 전시 프로그램을 잠시 중단하고 앞으로 나아갈 방향을 정하고 회복하는 시기를 맞이했다 라는 이야기를 이제 하시면서 뭐 본인도 이걸 보고 되게 뭐 깨달은 게 많았다라고 했는데, 나도 이걸 보고 그 RVP 과제 준비를 하면서 자기한테도 이제 얘기를 했지만 멈춰서 뒤를 돌아볼 시간이 없잖아. 쉽지 않고 계속 앞으로 가야 되는 맞아. 압박을 받는데 항상 그런 압박에서 벗어나서 멈춰서 뒤를 돌아보든 무언가를 한다는 게 장하다. 뭐 우리도 개인들도 마찬가지지만 이렇게 뭐 갤러리든 뭔가 이렇게 단체들은 하던 걸 스탑하면 어쨌든 재정 지원이 어쨌든 그러게. 멈춰지는 상황일 텐데 그런 거를 다 감수하고. 감수하고 한다는 게 대단한 선택이다. 분명 또 뭐가 될진 모르겠지만 배우는 게 있겠지.
앞만 보고 갈 땐 얻지 못할. 직원들도 좀 쉬고 자기를 돌보고. 나도 그 맥락에서 교수님이 우리가 항상 그런 생산성을 추구해야 되는 압박을 받지만 여러분이 하고 있는 그 M&A 과정은 세상에 존재하는 방식을 실험해 볼 수 있는 선물 같은 시간이다. 한참 너무 힘들었는데 그 RBP 과제하느라 너무 그게 부담이 됐는데, 그치, 내가 항상 이 30년 넘게 살아온 존재 방식 대신에 새로운 존재 방식을 실험해 볼 수 있는 진짜 귀한 시간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야겠다. 근데 자기는 더 어려울 것 같아. 왜? 왜냐면 그 사회가 정해놓은 가치를 누구보다 더 그치. 열심히 흡수한 존재인 스펀지처럼. 거잖아. 지금도. 그래서 이런 어려움을 어떻게 다룰 것인가, 어떻게 어려움을 품고 살아갈 것인가, 어떻게 어려움과 함께 살아가는 존재가 될 것인가. 네, 이런 걸 이제 탐구해 보려고요. 그런 거지. 막 비바가 있어. 예상 질문 30개 추려가지고 다 스크립트 써. 이거 대신 좀 가볍게 하는 거지. 키워드 위주로 하고 나를 믿고 불확실성에 그냥 맡기는 그런 과정이었고, RBP가. 결과를 한번 생각해보는 게 나는 도움이 되게 많이 되는 것 같아. 그러니까 내가 이 정도 준비해서 만약에 그러니까 좋지 않은 상황을 좀 생각해보는 거지. 그 우선 평가 기준을 봤어. 0부터, 그러니까 0은 아예 뭐 제출 안 하고 뭐 이런 거고 49까지인가가 페일이더라. 50점만 넘으면 돼. 그래서 50점만 넘으면 되네 이러고 50점 못 넘을까? 근데 내 예측이 틀릴 수도 있지. 언젠가는 준비를 뭐 이만큼만 하면 되겠지 했는데 50 밑으로 맞을 수는 있는 거지. 근데 에이 설마 약간 근데 어쨌든 약간 그냥 내가 그래도 어쨌든 과제 충실히 나름 했고 가라로 한 거 아니고 맞아. 나름 시간을 쏟았는데 이 정도 맞아. 쏟았는데 50점 50점 밑으로 못 넣지는. 내려간다? 그럴 가능성 낮을 거야. 그렇다면 내가 만약에 뭐 60점을 맞았어. 60점을 맞았을 때 이로 인한 문제가 생길 게 있나? 없지. 없는 거야. 근데 그렇다면 나는 약간 여기서 뭐랄까 나는 충분히 만족스러운 느낌이 들어서 이제 좀 덜 에너지를 거기다 쓰는 거지. 이걸 이렇게 했을 때 좀 최저의 결과를 상상해보고 그게 괜찮은가 나한테? 그럼 그렇게 가는 거고. 근데 상상했는데 난 그거 안 될 것 같아. 그럼 좀 더 시간을 쏟는다. 그게 도움이 많이 되는 것 같아. 또 나의 에너지를 몇 정도를 여기다 쏟아야 될까를 생각해 볼 때 100점 만점에 100점 맞으면 물론 좋지. 내가 하고 싶은 게 또 많으니까. 달리기도 하고 싶고 뭐 유튜브 편집도 하고 싶고 뭐 책도 읽고 싶고 다른 복습도 하고 싶고 하니까. 그러게, 자기 그렇게 비바를 준비하는 거 보면서 와, 정말 다양한 방식이 있다. 이런 걸 느꼈고, 여유를 가지는 법도 배웠고. 그런 것 같아. 여유를 난 못한다, 저렇게. 가지려면 그것도 노력인 것 같아.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여유 있다 막 이러는 게 그러니까 어떤 그냥 물론 아무것도 안 하면 여유가 있겠지. 근데 우리 할 게 많고 하고 싶은 게 많고 하니까 그 여유도 내가 자기한테 달리기 하러 갈 때 시간을 짜내서 하는 것이다. 시간이 남아서 하는 게 아니라 시간을 짜내서 하는 것이다 라고 했잖아. 그 여유도 같은 맥락으로 내가 기둥 2개를 세워놓고 이 기둥 사이가 여유라고 치면 이 기둥 안으로 그 다른 것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내가 막고 있어야 되는 거야. 나한테는 너무 어려운 일이야. 한번 해봐. 이게 왜냐면 이게 계속 강화된 거야. 항상 나는 100이라는 노력을 들여서 뭐든지 내가 이루고 싶은 게 있을 때 100을 들여서 준비를 했고,
항상 결과가 좋아. 그럼 백 당연히 좋겠지. 이하로 한 적이 없는 거야. 그럼 새로운 이제 그래도 존재 되지 방식을 해야 않을까? 돼. 이제 그래도 되지 않을까? 나는 근데 그 결과, 자기는 그 점수 결과를 생각했다고 했잖아. 근데 나는 당연히 50 밑으로 맞을 거라는 생각은 안 했고, 그걸 걱정한 게 아니라 내가 그렇게 열심히 준비한 이유는 난 그 비바 상황에서 내가 버벅거리는 게 너무 두려운 거야. 버벅거리고 교수님 말을 내가 못 알아들을 게 난 너무 두려운 거야. 난 그 두 개가 두려워서 진짜 열심히 준비한 거야. 그거 두렵긴 하지. 근데 나는 그 비바 하다가도 교수님한테 에스더 교수님 뭐 물어봤는데 이해 안 돼가지고 교수님한테 다시 한번 저 이해 못했는데 다시 한 번만 말씀해 주실래요? 이렇게 하기도 했거든. 그래서 그 말을 어떻게 하는지 영어로도 연습해 갔잖아. 그러니까 그럼 되지. 근데 진짜 이번 뭐 과제, 전시, 비바를 통해서 아주 배운 게 많아. 그냥 그렇게 생각하기로 했어. 또 교수님들이 나를 뭐 떨어뜨리거나 맞아, 맞아. 닦아내리려고 거기 앉아있는 게 맞아, 아니라 맞아. 그냥 저 사람들 물론. 내가 뭘 만들었는지 궁금하겠지? 나도 도슨트 해준다는 생각으로 그런 마음으로 하면 갔는데 그거랑 별개로 그냥 그 상황이 너무 그걸 싫은 거야. 계속 내재화 시켜야 된다. 그런 마음. 날 물론 평가를 하지만 나를. 근데 이렇게 한번 경험하고 나니까 다음 비바는 덜 부담될 것 같아. 아, 괜찮구나. 버벅대도 괜찮고, 뭐 못 알아듣겠으면 다시 물어보면 되는구나. 이런 경험이 쌓이면. 다 했나? 응. 좋아요. 그러면 첫 번째 주 수업 리뷰는 여기까지 합시다. 끝.